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선고의 결정적 근거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엔 국토부의 공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합니다. 당시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피감기관장으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발언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의 요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국토부 공문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의무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줄곧 협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했던 국토부 공무원들도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니란 사실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송민성 기자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따라 최대 50m 높이의 거대한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건축 계획을 승인해줘 지어진 백현동 아파트입니다. 살벌하죠. 위에 산길 안 다녀요. 위험해 보이죠. 자연 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에 따른 조치가 아니란 겁니다. 여기엔 당시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출석해 용도 변경은 의무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했던 답변이 오늘 유죄 판결의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 장의 패널을 꺼내 들었는데 법원은 이 장면을 고의적인 허위 발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21년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백현동 개발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패널을 건네받아 설명합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 대표 선거법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며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가리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당선 목적의 고의인데 패널까지 준비한 게 고의성의 근거라고 본 겁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당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란 이 대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국정감사의 목적과는 무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은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함께 갔습니다. 당시 사진과 영상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골프 치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었는데 재판부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대표 모자에 골프공의 위치를 표시하는 볼마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은 이 사진을 세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벗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감춘 걸로 본 겁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셋이서 함께 골프를 친 건 기억에 남을 만하다고도 했습니다. 시장님 공 많이 접을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카드 다 몰아주고. 또 의혹이 제기된 뒤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하기까지 김 전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기억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처장이 숨진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이후 출연한 방송 세 곳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 말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유죄를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더 깊게 밝혀져야 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당연히 법에서 잘 판단해서 판결한 것 같은데. 검찰은 유죄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선고 형량에 대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형량을 더하거나 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이 대표가 벌금형 정도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했던 게 사실인데요. 징역형이 나온 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다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대표가 받은 1년의 징역형은 가중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두 가지 요인을 강조했는데 모두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을 깎아준 요소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에 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재판 결과 예상했을 때 당선 무효형 100만 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형인데 왜 이런 겁니까? 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을 때 형량이 많이 깎일 걸 예상하고 중형을 요청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고 전까지 법조계에서도 벌금형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허위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거짓을 공공연하게 말하면 선거 자체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백현동 협박 발언은 당시 국정감사가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단순한 부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으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벌금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인 거죠. 자, 근데 재판부는 선거 결과,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졌어요.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도 감안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거죠? 네, 이 대표의 정권은 네 가지입니다. 과거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적용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통 그 1심에서 중형이 나오더라도 2심이나 대법원 가면 좀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판결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대표가 형을 크게 낮추려면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이 대표로선 선택하기 힘든 외통수겠죠. 강경 영역으로 가지 못하니 벌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 예산 증액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 탄원서를 썼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 대법원 예산을 240억 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예산을 500억 원 가까이 깎은 것과 대조되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구애라는 해석이 많았죠. 동시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내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올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균형 잡힌 판결을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냈던 전임 재판장에 이어 이 대표 사건을 맡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네, 한 판사가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열흘 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정치적 파장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심, 3심 아마 갈 것 같은데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일종의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을 언급하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듯합니다. 이 대표의 첫 반응은 김창섭 기자가 전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바닥에 포토라인을 확인하고 멈춰선 이 대표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례가 정리되자 자신의 심경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초 정도 이어진 발언 내내 이 대표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항소장은 바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법원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를 배웅한 뒤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계속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탄식하거나 분노했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말아달란 이재명 대표 당부에도 법원 앞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약 1시간 만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내에선 무죄가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예상 밖 판결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 주권을 찬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김남국 전 의원은 유력한 대선 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판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정말 법치 사망의 날이고요. 이 판결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유죄라 하더라도 너무 과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정적 죽이는 정치 판결이란 공식 입장을 지도부가 내면서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다 걸고 정권 퇴진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황경민 기자입니다.